그럼 계속해서 이제 얼추 덩어리 느낌도 냈고, 다 한 바퀴 돌렸는데요. 이제 여기 질감 표현이랑 이런 나무 결 질감 있죠? 이런 표현이랑 중간면들, 여기 꺾인 면의 중간면 이런데 좀 더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밑에 여기 나무 질감 또 여기도 표현. 여기는 솔직히 덩어리가 없잖아요, 거의.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돌렸을 때, 아이고, 여기 나무 질감도 표현해주고 이런 스크래치 느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문양으로 넣고 마무리 할게요. 나무는. 그래서 다시 돌려서 이제 여기 질감 표현을 해줄 건데요. 질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브러쉬에서 어느 정도의 질감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 솔직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저도 뭐 작업하다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브러쉬로 과연 얼마나 파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으면은, 그, 제가 첫 번째 기준을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노말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이폴이. 저희 이거 하이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특히 재질감 표현할 때. 서페에서 할 수도 있고 지브러쉬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브러쉬에서는 큰 노멀, 큰 덩어리라고 할까요? 큰 덩어리.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큰 덩어리, 큰 노말. 이런 것들을 보통 뽑아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큰 노멀, 큰 덩어리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볼륨감, 깊이감. 이 두 가지가 지브러쉬로 뽑기 가장 좋은 노멀 같거든요. 볼륨감, 깊이감. 그럼 여기서 볼륨감, 깊이감은 어떤 걸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가도부어 어떤 작업자분이 하신 건데 저는 딱 이 정도 표현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무질감을 예를 들지만 여기 보시면은 큰 덩어리 쉐입은 다 나눠져 있죠. 큰 덩어리들은. 이런 거는 무조건 하이폴 작업할 때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모양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 저희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볼륨감, 깊이감. 이 두 가지를 지브러쉬로 해서 노말로 뽑았을 때 잘 이쁘게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처음에 깊이감은 쉽죠? 이런 것들. 이렇게 깊게 뭔가 익스트루드 된 느낌? 예를 들자면 더 확대해서 볼까요? 스샷을 이 정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깊이감, 다시 볼륨감. 깊이감은 이런 거라고 있죠, 여기. 뭐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는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게 노멀로 찍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그 다음 볼륨감인데요. 볼륨감은 여기서 표현되는 볼륨감을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런 거 중간면들. 제가 아까 그 전에 중간면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게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지금 이 나무가 여기서부터 뭐 이런 것 모양대로 보자면은 여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게 솔직히 보면 지금 다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디테일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덩어리를 쪼개놨지만 여기 안에서도 작은 덩어리를 더 쪼갤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깊이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더 덩어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볼륨감은 여기서는 이제 중간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약간은 미세하지만 단차. 이런 단차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깊게 파였으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단차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스컬프팅 하다 보면은 이런 볼륨감이 이렇게 랜덤하게 저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뭐 돌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깊이감을 한번 내주고 요런데 약간 이러한 볼륨감을 내줄 수도 있겠죠. 꼭 중간면뿐만 아니라 이런 평평한 부분에서도 밋밋한 부분을 단지 그런 이러한 마이크로 요런 게 되게 마이크로 디테일이잖아요. 요런 거 말고 요런 거는 사실상 서페에서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이 작업이 심심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이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졌었는데 여기 안에서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됐다면 이게 되게 평평하잖아요.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가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가. 그치만 이 안에서 이런 깊이감이나 볼륨감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심하지 않고 이쁘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브러시에서 항상 고민했던 거. 이 질문도 몇 분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요런 재질감까지 지브러시에서 다 표현을 하냐, 아니면 서페에서 하냐. 근데 저는 요런 마이크로 디테일은 서페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 있죠. 깊이감이나 볼륨감. 요런 거는 지브러시에서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를 서페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가 뭐, 스크래치를, 서페는 되게 물론 헤이트를 이용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단지 그 색상으로 헤이트 값이 그 색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0.1에서 1 값을 표현하는 이 수많은 값을 이용해서 제가 브러쉬 터치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의 이런 단차 느낌도 주고 볼륨감 이런 볼륨감들 주기에는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중간면들도 이런 것도 서페로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목표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신다면 노말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실무 작업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도보 아트스테이션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노말이 좀 잘 안 찍혀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약간 명확하지 않고 블러 처리된 부분. 이 사람도 보면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약간 대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시원하게 약간 터치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딱 할 것만 하고 넘겼어요. 실무 가시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지브러시 이런 재질 작업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또 다듬고 이런 노말이 잘 찍혀 나오려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데 지금 되게 생뚱맞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무슨 약간 찰흙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 사람 정리 안 해줬거든요. 이 정도 노말 찍혀 나와도 재질감 표현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줄 시간에 차라리 이런 큰 덩어리 깊이감, 볼륨감 표현을 해주고 다음 거 넘어가는 게 제일 적당하고 깔끔하게 지브러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얼마나 파줄 거에 대한 기준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 정도 파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덜 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어찌됐든 잘하시는 경력자분이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 그냥 여기에 파진 느낌만 줬죠. 대신에 여기서도 이분은 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 느낌을 표현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브러시 딱 봤을 때 깊이감이나 볼륨감 이 정도 나고 다음 거 넘어가고 베이크 떠보고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럼 그때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 누차 반복하냐면 이거 지브러시 특히 드리브러시 작업이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이게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데 이렇게 스커팅을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걸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금방 까먹고 뭐 회사에서는 또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디테일 막 파고 있다가 시간 날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초반 이제 회사 취업하고 나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열심히 파고 GVC에선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되게 내 스스로 뭔가 느낌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해서 노말로 찍어보잖아요. 엔진에 막상 올려보면 이게 티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 깊이감이나 볼륨감. 딱 내가 노말로 보여줄 부분만 딱 알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노말로 안 찍어내도 되겠다. 텍스처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익히신다면은 이거 질감 표현하는데 딱 할 것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되실 겁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무 질감, 재질감 표현하고 볼륨감이랑 깊이감 이 두 가지 요거까지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설명하느라 얘기가 좀 다르게 샜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제 재질감 표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재질감 표현할 때 그 아까 가도부어 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를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써요. 알파를 왜 쓰면 좋으냐면은 제가 마이크로 디테일은 서페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알파를 쓰면은 이런 깊이감의 틀을 좀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데 파여 있고 파여 있고 파여 있고 이런 재질감이 살짝 입혀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자면 ORB 브러쉬 같은 거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파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도 지금 디바이더를 좀 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저희 나무 피규어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질감 표현해주고 꺾인 면 제가 표현해주고 이렇게 깊이감 나는 스크래치 같은 거 막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런 스크래치를 좀 대충 넣긴 했는데 이런 재질감이 없이 이런 것만 들어간다면은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표현에는 그 강약이 존재하는데 브러쉬질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맴매타죠. 여기에 이런 깊이감이 나는 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 이런 질감에 이런 게 올라오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맴매탄 곳에 이렇게 갑자기 질감이 올라오면은 되게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감을 표현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감을 좀 형성을 해요. 일부러. 아니면 이런 알파를 넣던지 알파가 없으면 뭐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볼륨감을 좀 형성을 해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볼륨감이라는 게 여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파여진 느낌이 점차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뚱맞게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깊이감이랑 볼륨감은 같이 형성을 시켜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노말도 어색하지 않고 잘 올라옵니다. 알파가 없으면은 이런 걸로 재질감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외곽 라인은 또 중간면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면을 더 만들 수 있겠죠. 중간면에 또 파여진 면을 만들어서 뭐 형태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나무 질감 끝부분에 까진 느낌을 브러쉬 터치로 뭔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덩어리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은 많은데요.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계속 말씀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깊이감이 나는 파여진 느낌은 어느 정도의 그 주변에 이런 재질감 표현을 형성을 시켜줘야 된다. 그거를 시킨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알파거든요. 알파. 이 사람이 왜 이 알파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섭에 가서 베이크 뜨려고 쓴 게 아니라 제 생각인 그래요. 이걸 서페로 가져가서 베이크 떠봤자 여기에 되게 막 자글자글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노말이 찍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 느낌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알베도나 이런 거 덮어버리면은 그냥 뭐 노말 솔직히 잘 안 찍혀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색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생뚱맞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주변의 알파를 이용해서 좀 더 이런 스커팅 느낌을 더 내고 저런 식으로 파여진 느낌을 내려고 알파를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알파를 진짜 노말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느낌만 일단 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썼네, 알파를. 이런 부분에 또 알파를 좀 썼죠. 근데 뭐 거의 안 썼다고 봐도 되죠. 이 알파 없어도 노말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파를 쓰게 될 경우, 특히 재질감 표현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작업하고 그리고 느낌 보면서 어두운 부분에 좀 이런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게 혹은 덩어리를 중간면을 만들면서 덩어리를 더 만들 수 있게 할 때 그럴 때 알파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 지브러시 이제 스커팅 재질감 표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예외도 분명히 있어요. 알파를 쓰게 될 경우도 많아요. 이런 재질감 작업 말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패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요건 거의 알파라고 보기에는 덩어리감이 확실히 나요. 이런 알파들은 좋습니다. 쓰는 거. 지금 보시면 벌써 덩어리가 얘가 형성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볼륨감도 있고 이런 짜글짜글한 느낌도 지금 이런 마이크로한 거보다 훨씬 입자가 크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알파들은 저도 작업할 때 자주 씁니다. 이렇게 단순히 재질감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끝부분에 돌 작업할 때 이렇게 알파 넣어갖고 작업하면 노말도 잘 나오고 느낌도 충분히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알파들은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하기 전에 잠깐 재질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나무를 예시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질 4가지 있죠. 돌, 나무, 메탈, 천 뭐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또 재질감 표현할 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